여러분 안녕하세요. 웰인사이트입니다. 오늘은 6주차적 Q11-12 통증 조절 노력과 위로와 공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11개소 병원의 로우 데이터 원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. 재밌는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통증 조절 노력, 이 문항과 위로와 공감 문항을 두고 봤을 때 위로와 공감 문항이 이 통증 조절 노력 문항에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위로와 공감의 점수가 오를수록 통증 조절 노력의 점수도 함께 오를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. 이걸 심리적인 환자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결국은 이 통증 조절 노력 환자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위로와 공감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의 심리적인 것들이 그 안에 숫자 안에 녹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개선 활동을 이것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. 다음은 통증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 어떤 거 하셨나요? 라고 2011년도에 대한통증학회에서 물어봤어요. 복수응답으로 대답을 하게 했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좀 재밌는 결과를 얻었어요. 부정적인 경험이 수면장애, 우울감, 불안감,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심리적인 경험들이었습니다. 또 심지어는 통증 환자 10명 중 4명이 자살 충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. 결국에는 환자들이요, 통증 조절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도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,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통계적인 근거, 거기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었죠.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종합해서 말하자면 통증 조절 노력의 문항의 점수도 올리고 또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올리려면 결국은 위로와 공감, 이 문항, 심리적인 문항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다음은 통증 문항과 위로와 공감 문항의 내용입니다. 귀하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냐? 여기서 그동안은 4점 척도였는데 여기 플러스 0번이 하나 더 있죠.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, 어떤 분들은 이거 5점 척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 5점 척도 아니에요. 0번은 통증이 없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결측치 처리, 빈칸 처리, 이 사람들의 점수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1, 2, 3, 4, 4점 척도입니다. 그래서 똑같이 4점 척도로 진행이 됩니다. 이에 대한 개선 활동으로 이 병원에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. 여기 보시면 식탁 밑에 이렇게 붙였죠. 통증 NRS 스케일을 붙여놨어요. 그래서 환자들이요, 통증이 있으면, 우리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. 보통 지금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. 환자 통증을 사정할 때 그냥 환자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가서 한 스케일 7 이상 적는 거죠.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죠.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환자분들이 직접 그들의 통증 정도를 말하게 해서 환자분들의 참여도 되어지고, 또 언제든지 통증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이런 개선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로와 공감, 제가 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. 의료인으로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,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,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냐 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. 첫 번째는 전문성이에요. 이렇게 대답했고, 두 번째는 공감요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래서 너희 그러면 공감이 뭔지 알아? 너희 공감이 어떤 거야?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.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대답했어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공감에 대한 개선 활동을 진행을 하자면 공감이 뭔지를 좀 아셔야지 가능한 일이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방 얘기했던 그 정의는요, 동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동정과 공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정은요, 우리 심패티라고 얘기를 하고, 이 심은요, 다시 말해서 same이랑 같은 의미예요. 이 패티는요, 패티는 이건 이모션,
네, 감정이란 뜻이에요. 네,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감정을 얘기해요. 네, 내가 내 입장에 너를 봤을 때 굉장히 측은하게 느껴지고 긍휼하게 또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정서적인 것들을 동정이라고 해요. 다시 쉽게 예를 들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, 너의 감정을 느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, 이런 것들을 우리 동정이라고 하죠. 근데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물었을 때 학생들은 여기까지 동정으로만 공감을 생각했어요. 근데 공감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. 근데 어떤 거냐면 이건 엠패티예요. 이 M은 embedded라고 해서 우리가 이입 내지는 뭐 정착, 네, 이런 의미이죠. 네, 이 엠패티는요, 요 패티 같이 합쳐져서 이거는 감정이입, 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다시 말해서 내가 네가 돼봐서 보이는 이런 상황들, 내가 네가 돼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감정이입, 공감이라고 얘기하죠. 예를 든다면 너의 감정을 내가 인지하지만 함께 굉장히 슬프구나, 이 감정을 인지하지만 내가 알고 있지만 이해하지만 같이 울지 않고 네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, 네,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. 공감은 이런 심패티에서 더 하나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대안 제시. 네가 일어설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지지해주고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. 네, 이런 대안 제시가 함께 가요. 의료인들은요, 이 공감이 병원에서는요, 병원 직원들한테 공감하라고 얘기해요. 그 말은 너의 감정, 환자의 감정을 느껴라. 네, 여기까지가 아니라 대안 제시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. 그래서 공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?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거 하나 기억하라고 해요. 반응하기를 잘하면 된다. 그러면 반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? 네, 첫 번째 감정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되겠죠. 감정 이해를 하고, 두 번째 경청. 네, 이 경청하라 하면 사람들 그냥 가만히 얘기만 듣고 있어요. 그러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잘 몰라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고개 끄덕이고 네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, 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별표 5개. 네, 대안 제시. 네, 동정과 다른 점이 바로 공감의 다른 점이 대안 제시라고 얘기했죠. 예를 들면 이런 거요. 환자가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. 그러면 아파서 어떡해요? 막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, 네, 지금 아프신데 제가 보고 1시간 뒤에까지 계속 이러면 의사 담당 주치에게 이야기해서 주사를 좀 맞을 수 있도록 처방을 받아들인지 할게요. 그래서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할게요. 네, 이렇게 대안 제시까지 같이 하는 게 바로 공감이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. 자, 이제 구체적인 대안 제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통증 조절 노력. 네, 이거는요, 개성활동으로 어떤 걸 진행했냐면요, 이렇게 붙여있는 NIS를 함께 붙여가지고 환자도 볼 수 있도록 해서 환자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했고, 또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통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봤다. 그리고 위로와 공감, 이 공감을 잘하는 방법, 네, 한 가지 있다 해서 뭐였어요, 여러분? 네, 반응하기. 네, 요거를 기억하라고 했죠. 이 반응하기에는 뭐뭐 있었어요? 네, 대답해 보세요. 네, 첫 번째, 네, 감정 이해. 네, 감정에 대한 인지가 돼야 되겠죠. 두 번째, 뭘 잘하라고 했죠? 경청을 잘하라고 했어요. 네, 경청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? 고개 끄덕이고 네라고 얘기하는 거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별 5개짜리 뭐라고 했어요? 대안 제시. 너의 감정을 그냥 인식하고 내가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안 제시까지 가는 게 조금 더 건설적인 거, 조금 더 목적성 있는 그림을 그려보는 게 공감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. 오늘은요, 네,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Q17번 불만제기 용이성, 이 부분에 대한 점수가 사실 가장 낮죠. 네, 신병원에서 이거를 우리 병원 찐프로 되기라는, 네, 한번 요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